네, 이번 클립에서는 포인터 연산의 의미, 그리고 스택 메모리,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중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터 연산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열을 아직 진행하지 않아서 예를 들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meaning of 포인터 어리스메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포인터 변수 IP가 선언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IP에 더하기 1을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IP가 어떤 정수 값을 가리킬 때 그 가리키는 곳에서 1만큼 더 떨어진 그 다음 정수를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IP가 어떤 곳에서 5000으로 초기화되었을 때 IP 플러스 1은 5001이 되는 것이 아니라 IP가 가리키는 곳이 정수이기 때문에 IP 플러스 1은 그 다음 정수값, 정수는 4바이트 차지하기 때문에 IP 플러스 1은 500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P가 포인터 변수이고 n이 정수일 때 IP 플러스 n은 IP 값을 얼마 증가시키는가 하면 원래 IP 값에다가 IP가 IP의 대상이 가리키는 크기, 정수면 정수의 정수의 내용이니까 4가 되겠죠. 그거에 n만큼 곱한 값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P가 인티저 포인트일 때 IP 플러스 2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은 IP가 500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5000 플러스 사이즈 오브 IP가 가리키는 내용 뭡니까? 정수죠?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거는 4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것은 IP 값이 5008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IP가 정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가리키는 곳에서 이만큼 더 떨어진 곳의 정수이기 때문에 5000, 5004, 5008이 되기 때문에 5008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포인터 연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뭔가 하면 캐릭터 포인터로 선언된 변수 어떤 CP 그리고 인티저 포인터로 선언된 변수 IP가 있을 때 비록 두 개 값이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지더라도 CP 플러스 1은 5001이 되지만 IP 플러스 1은 5004가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 요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스택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우리가 수화범수를 구현하면서 메모리가 그 블록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스택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스택은 자료구조의 일종입니다. 자료구조는 자료가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조작하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합쳐서 기술한 것을 자료구조라고 합니다. 자료와 자료를 조작하는 함수를 함께 기술한 것을 자료구조라고 하죠. 그 중에서 스택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료구조인데 스택은 일반적으로 스택에 데이터를 넣는 푸시,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팝, 스택에 현재 데이터가 들어갈 곳을 가리키는 스택 포인터, 그 다음에 스택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가장 위쪽에 현재 들어갈 곳을 가리키는 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시와 팝은 함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SP 스택 포인터와 탑은 데이터를 유지하는 정수형 변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스택에 데이터를 넣는 것을 가장 늦게 들어간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빠진다고 해서 last in first out 구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리포라고 합니다. last in first out. 스택은 last in first out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스택에 push 5, 그 다음에 push 3, 팝, 그 다음에 push 9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스택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택은 비어져 있습니다. 비어져 있단 말은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과 탑이 가리키는 곳이 같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푸시 5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5를 스택에 푸시를 하고, 네, 5를 스택에 푸시를 하고, 스택 탑을 가리키는 스택 포인트는 현재 가리키는 포인트인데 베이스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현재 들어갈 데이터를 스택 베이스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스택 포인트를 가리키는 곳을 스택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5를 푸시를 하면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에 5를 집어넣고 스택 포인트를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트 값이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3을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3을 스택에 푸시를 하고 스택 포인트 값이 그 다음 들어갈 위치를 가리키도록 바뀝니다. 그 다음에 팝을 호출을 합니다. 팝을 호출을 하면 스택 포인트 값을 1 감소시켜서 3을 가리키고요. 3이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이 값을 스택에서 팝합니다. 스택에는 5가 남아있죠. 그러면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다시 스택에 9를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스택에 9가 들어가고요. 스택 포인트는 다시 1 증가해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쳤을 때 스택에서 팝된 데이터는 3이 되는 거예요. 스택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5와 9가 되는 거죠. 5와 9가 스택에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블락을 생각을 해봅시다. 블록을 생각을 해보면 C의 블록은 브레이스와 오픈 브레이스와 클로즈 브레이스 사이에 변수의 선언을 가집니다. i와 j 이렇게 변수 선언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블록 안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 역시 같은 이름 혹은 다른 이름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블록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변수들을 메모리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변수들은 다른 블록을 실행하고 나서 빠져나왔을 때 메모리가 그대로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바로 스택입니다. 자, 바깥을 둘러싼 블록을 A라고 하고요. 안쪽 블록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블록에 진입했을 때 IJ가 스택에 푸시가 되고 A 블록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B 블록에 진입했을 때 2개니까 2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B 블록에 진입했을 때 역시 IK가 스택에 푸시가 됩니다. 2개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범위는 B 블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B 블록을 빠져나왔을 때는 B 블록을 호출하기 전에 메모리 상태가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택에서 2를 팝하고 2개를 팝했으니까 K 위치도 팝하고 I 위치도 팝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B를 호출하기 전에 메모리 상태가 복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랐다가 이렇게 자라고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게 되고 메모리 상태를 복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블록에서 선언된 변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택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지역 변수들은 스택을 이용해서 메모리에 관리가 됩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에서 IJ를 메모리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와 3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블록 안에서 할당할 수 있는 스택의 크기를 프로젝트 환경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링커의 링커 시스템을 선택을 해보면 스택 리졸브 사이즈, 스택 커밋 사이즈, 디폴트로 할당된 값을 쓰는데 이 값을 사용자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의한 만큼만 변수를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힙 크기도 역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J, 자, 이 부분을 메모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메모리 할당이 됐고 2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2가 되겠죠. i의 시작 주소를 5000번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j를 할당을 했고 3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제2의 주소는 스택이 할당이 되니까 4996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그림을 그릴 때 i를 할당을 하고 i가 5000번지고 j는 i보다 낮은 번지를 사용을 했고 그 위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실제로 PC가 사용하는 이 전체 메모리를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가 됩니다. 그걸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미지가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0번지고 상위 번지가 되겠죠. 메모리 상위 번지입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이미지가 올라가고 나서 이 남는 메모리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남는 메모리 중에서 프로세서에서 할당된 메모리 중에 이미지의 다음 공간부터를 쭉 메모리 할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의 끝에서부터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당하는 메모리 공간을 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공간은 스택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지역 변수는 스택이 할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멜록이나 new 같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쓰는 경우, 또 기타 어떤 경우에는 힙 메모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변수 선언을 보면 int i, int j라고 하면 i가 스택에 푸시가 되고 j가 스택에 푸시가 되기 때문에 i의 주소가 5000으로 결정이 났으면 j의 주소는 그거보다 낮은 스택에 푸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시가 되면 이렇게 자라겠죠. 그래서 낮은 주소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i의 주소인 5000에서 j의 주소인 4996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0 빼기 499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가 되겠죠. 자, 과연 4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클릭을 안 하고 설명을 했네요. 자, 보십시오. 스택은 이미지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힙이 이렇게 자라고 스택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i가 할당이 되고요. 5000번지가 되고요. j는 그 위에 할당이 됐습니다. i에서 j를 빼면 4가 돼야 됩니다. 5000에서 4996을 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i의 주소에서 j의 주소를 뺍니다. i의 주소는 5000, 그 다음에 j의 주소는 4996. 그러면은 4죠. 4를 실수로 정수로 출력을 하면 4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빌드에서 빌드를 한 다음에 디버그 메뉴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3이 출력이 됐네요. 자, 이 3은 실제로 포인터에서 정수 3개만큼이기 때문에 3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i가 정수 포인터이고 i의 주소니까 정수 포인터죠. j가 정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i와 j의 차는 정수의 크기만큼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3이라고 출력이 됐는데요. 자, 이 값을 캐릭터 포인터에 대입을 해서, 왜냐하면 캐릭터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요. ip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의 주소 값을 ip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j의 주소 값을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서 jp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IP에서 jp를 뺀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에서 빌드를 하고요. 디버그에서 스타트 디버그를 나오면, 자, 보십시오. IP와 JP는 12바이트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요거 3이라고 출력된 이유는 3바이트, 정수 3개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i와 j는 정수 하나이기 때문에 정수 1개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정수 3개만큼 차이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에서 변수를 할당할 때는 변수가 서로를 침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분의 바이트를 할당을 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수를 할당을 하면 실제로는 4바이트를 차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는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에서 이 변수 값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침범당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추가적인 4바이트를 앞뒤에 붙입니다.
이걸 가드 바이트라고 합니다. 4바이트를 붙이고요. 4바이트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12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정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수 3개만큼 차이가 났다고 이 문장에서는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이 아니라 릴리즈 컨피그레이션, 실행 파일이니까 여분의 정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1만큼, 정수만큼 차이가 났죠. 그리고 IP와 JP의 실제 주소를 캐릭터 한 바이트 단위의 포인트로 캐스팅을 해서 빼보면 4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i가 할당이 되고 4 떨어진 곳에 j가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터 그리고 스택 동작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수압 설명했던 거에서 스택을 이용해서 메모리 그렸던 것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